좀 이따 끝나고 나서 좀 얘기도 하다가요. 그렇게 하지 마. 끝나면 또 되게 바쁜 척이에요, 또.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혁신해야 나머지 삶을 갖다가 여러 사람하고 공생한다. 이 주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리는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셀프 리더십이라는 게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방향성을 지금 맞추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뭔가를 자꾸 멀리 하려는 입장이 자꾸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가 모르는데, 그거 남들이 하는 거 보면 기분 나빠요, 안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걸 멀리 하려 드는 마음이 더 생겨. 그럼 누가 유튜브 좀 한다 그러면 꼴값을 떨고 앉아. 이러고 그거는 다 먹고 산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되면은 제일 셀프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뭘 하면 달라붙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그걸 잘하지?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자면은 좋아요, 공유하는 것, 구독하는 거를 서로서로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이거를 니 잘 되면 꼬라지. 그게 기성세대가 이걸 제일 안 좋은 이유가 이거 젊은 애들은요, 좋아하면은 남의 눈치를 안 봐요. 내가 좋아하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지금 보람인가? 무슨 애 하는 유튜브가 세계에서 몇 위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배 아파요? 그러니까 배 아프면 못하는 거예요. 야, 걔가 1년에 160억을 번다더라. 지금 세계에서 1등 하는 유튜버가 240억을 벌거든요. 240억 보면 헐 이러잖아요. 240억 하면 여러분 돈의 액수가 왔다 가요? 안 왔다 가지 않아요? 240억이면요. 1년에 1억씩 저금하는 사람이 240년을 저금해야 얼마요? 1년에 1억씩 저금을 해갖고 몇 년이요? 240.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고. 우리가 1000억이다 그러면 몇 년을 갖다가 1억씩 저금한다고요? 1000년을 저금해야 돼. 그러니까 액수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돈은 벌고 싶은데 나는 돈은 벌고 싶은데 그 꼬라지는 내가 보기 싫고 돈 못 벌어요, 그거를. 남이 하는 거를 이제는 우리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첫 번째가 남이 하는 걸 박수 쳐줘야 돼요. 구독해줘. 오늘 아침에 내가 구독 3개 눌러줬어. 우리 제자들이 또 문자 답글을 쭉 보다 보니까 교수님 저도 하고 있어요. 이런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좋아요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도 눌렀습니다. 왜? 이제 내 잘되면 꼬라지 못 보여주다가 자기가 눌러줬다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영토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를 우리 먹고 사는 방식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 잘되는 거 이게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공생하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서는 게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거 아시죠? 뭔지 모르면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화폐 없는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중국도.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 무슨 코인이 뭔지를 갖다 제대로 알고 내가 저걸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만드는 학생이 대학교 1학년짜리가 만들었어요. 지금 돈이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만든 사람이. 10조 원인데, 이제 돈이 너무 많아가고 때려치웠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조금씩 애들은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애들이 변해가는 걸 전혀 우리는 못 따라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요. 애들이 옛날에 하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주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부하는 것도 병시 변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도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얘는 똑똑해요. 얘는 검색을 잘해요. 요새 누가 살아남을까요? 그 이해가 잘. 얘는 덜 똑똑해도 검색을 잘하는 애. 이걸 갖다 우리가 구글링이라 그래요. 구글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거 몰라요? 구글링은 구글에서 검색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구글링을 쳐보세요. 구글에서 검색 잘하는 법이 떠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도요. 어떤 애는 여러분 지금 구글에 가면 못하는 게 없다니까. 아닌 말로 구글에서 잘만 던지면 뭐예요? 폭탄 만드는 제조법 애들 거기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갖고 애들 폭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실험을 해갖고 노트북을 놔드릴 테니까 핸드폰에다가 지금부터 검색해갖고 폭탄 만드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폭탄 제일 먼저 만드는 사람한테 상을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만들어낼까 못 만들어낼까? 여러분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일단 검색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색 다 막아놓은 걸 뚫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가 글리세린이 어디서 파는 거 알아요. 글리세린에 뭐를 갖다가 해갖고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글링이에요. 그러니까 검색하는 법이 훨씬 아는 것보다 뛰어난 세상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공부시킬까요? 검색하는 거 잘하는 거 시킬까요?
그러면 엄마가 공부하는 애를 때려치고 너 핸드폰 갖고 놀아야지 이 새끼야 빨리 검색해. 애들이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는 시대에서 여러분이 생각도 어때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은 이 디지털 지형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변하는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이 지형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다양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떠냐면은 어땠어요? 옛날에는 대량 생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소량에서 대량으로 갔다가 대량으로 왔죠. 대량이 뭡니까? 예, 이게 찍어내는 거잖아요. 찍어내는 기술이 있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산업혁명이 어떻게 1차, 2차, 3차, 4차 가죠. 1차가 무슨 혁명? 증기기관. 그죠? 그래서 기계혁명이라 그래요. 두 번째가 전기혁명입니다. 전기가 누가 발견했어요? 에디슨 연구소에서 전기가 나왔어요. 이때 전기가 나오면서 제일 큰 혁명이 뭐냐면은 분업화가 됐다니까요. 분업화가 되면서 제일 큰 건 뭐냐면은 분업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한 사람은 바퀴만 끼면 되고 한 사람은 핸들만 끼면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예, 대통령 옷이나 내 옷이나 똑같이 됐다고.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풍요로워진 것을 갖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걸 처치곤란해가지고 어떻게 팔아먹을 때를 찾은 것이 바로 식민지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식민지를 개척한 이유는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때려 부시는 게 아니고 물건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료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착취하고, 그죠? 거기서 원료 뺏어가지고 물건 만든 거 가지고 팔아먹고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컴퓨터 혁명이 오면서 인간이 뭐예요? 드디어 컴퓨터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시대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또 어떻게 바뀌는 거 여기를 알아야 돼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죠?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는 거죠. 이제 대량 생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제조업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제조업이 바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세계에서 여러분 보세요. 세계가 살아남는 방법 중에 1번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그나마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회사들 보면요. 맞춤형 회사가 뜨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요새는 여러분 있죠? 인터넷이 사용되는 1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래요? 커피를 주문할 때 커피에다가 설탕 2스푼에다가 나는 3스푼에다가 프림을 1스푼 넣어주고 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옛날에는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 카페라떼 하나, 딱딱딱 3개 하면 요새는 다 품종이죠. 그래서 옷도 어때요? 자기만의 색깔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은 그러면 새롭게 내가 만들어낸 것을 갖다가 남한테 팔고 이런 세계에서 이러한 세계가 이제 어떻게 점점 좁아지냐면요. 디지털 지역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공유를 한다고요. 공유를 하게 되면은 어떤 세상이 된다고요? 이제 특성화가 돼요. 자, 특성화되는 세상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각자 맞는 색깔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는 각자 맞는 소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소규모 소량 생산이 됐고, 이제는 여러분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개인의 개성이 중시하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소량 생산으로 해서 내 개인의 취향을 맞춰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을 구상해야 됩니다. 요새 그 컴퓨터 보면,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이제는, 요번에 그 마스크, 테레비 보셨어요? 재밌던데. 마스크를 찍는데, 난 그거 참 보면 재밌어요. 마스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요새 마스크 대박난 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마스크를 쓰는데, 자기 얼굴 그대로 여기 찍어가지고 마스크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거 대박났어요. 그거 한 사람 다시 새로 찍어야 돼요. 대량 생산해요. 이분은 사진 그대로 하고 여기만 사진 딱 찍어갖고 마스크에다 찍어가지고 100장 보내잖아요. 그러면 딱 써도 어때요? 자기 얼굴 그대로인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웃는 얼굴 찍으면요. 안에 찡그려서 너 웃죠? 엄청 좋아요. 이런 게 대박 친다고.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한국에 아직 없으니까 누가 해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사냐 안 사냐는 문제예요. 저 회의 갔다가 그것도 봤어요. 그 노마이 수화하는 선생님인데 마스크인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화를 하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같이 수화를 하면서 언어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대박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박칠 생각을 하려면 플랫폼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박칠, 옛날처럼 대박치려면 플랫폼으로 가서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럼 대박치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제가.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틀렸다. 그럼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옛날에는 어때요? 만들어 놓고 대량 생산은 뭡니까? 이 옷 똑같은 거 100벌 만들어 놓고 너 이거 고를래 저거 고를래 한 3개 중에서 골라 이러면은 할 수 없이 이것 중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내가 입고 있는 거 얘도 입고 있잖아. 그래서 여자들은 더럽죠. 아유 씨 들어라 이거 괜히 샀네. 이제 이런 시대가 안 온다 뭐다. 난 이걸 샀는데 여기다가 자꾸를 여기다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만들어주고 소규모 소량 생산이 시작됐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하나 플랫폼이 있다는 얘기죠. 플랫폼 뭡니까? 자, 옛날 사람도 어때요? 직구하러 갈 때 지금 어떤다? 부동산 간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가겠죠? 동네 부동산 여기가 뭐예요? 예, 원가 판매합니다. 이러고 쫙 붙여놓은 거 있죠? 대지 얼마 밖에서 딱 보고서 들어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면은 거기다가 10% 9% 주고서 했다. 그럼 지금 어디 간다? 직방, 다방 둘이 싸우고 있어요. 자, 직방행위냐 다방행위냐 두 개가 다 성공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왜? 1위만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는 어떻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좀. 왜냐하면 먼저 성공하려고 두 개가 나오면요. 둘이서 출혈 경쟁을 해야 돼요. 왜? 둘이서 잡아먹고 마저 이긴 게, 그래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이 이겼잖아. 뭐 배달통도 있고 엄청 많았어요, 그거. 이제 다 죽이고 누가 하나가 딱 쓰니까 얘가 이제 마음대로 쭈물럭거리죠. 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위험한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기고 나면은 그때부터 점령하고 나면은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제가 많이 쓰는 여기어때 야놀자 이쪽에서 너무 횡포를 부렸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뉴스에 보니까 모텔이 엄청 많이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출혈 경쟁이에요. 더 싸게 하나면 못 먹고 사고. 그럼 1위에 올라가려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줘야 되는데 300만 원 주고 1위에 올라가 보니 한 번 올 때마다 줘야 되는데 가격 경쟁이 있어야 되니까 난 서울 가면 요새는 여러분 이제 모텔 안 가잖아요. 난 잘 가잖아요. 모텔 가면은 15,000원짜리 줄 주는데 가면 앱으로 하면 3,000원 싸요. 그럼 12,000원이면 잠깐 자고 오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뭐 나와요? 난방비도 안 나오죠. 지금 서울 올라가서 저쪽 시내에 나가면 3만 원짜리 이상 잘 안 자요. 지금 앱 찍으면은 3만 5천 원, 4만 원짜리 앱으로 지금 5천 원 할인되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뭐예요? 거기 올라가면은 앞에 순위 있죠. 앞에 순위 올라가면 5천 원 할인 티켓 나오거든요. 그 할인 티켓 받으려고 200만 원씩, 300만 원씩 광고비 띄운다고요. 광고비 띄우면 앞에 순위는 잘 되는 대신에 얼마요? 5천 원 깎죠. 그러니까 출혈 경쟁인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서 장사하시는 분 알겠지만 옆집에는 300만 원 넣고서 손님이 그래도 오글오글 하잖아요. 뭐 깎든지라도 막 하는데 이쪽에 팔이 달리면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이 집에 또 200 주고 300 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돈 벌어요? 플랫폼만 돈 번다니까. 여러분 뭐 하라고요? 플랫폼을 하세요. 지금 여간 차리면 안 돼요. 플랫폼을 하세요. 소상공인은 죽을까 안 죽을까? 앞으로 다 죽습니다. 왜? 지금 짜장면 하나 배달하는데 5%씩 떼고 9%씩 떼면요.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어때요? 지금 옛날에는 학생들도 알바생 뽑아가지고 얘들이 배달하는데 알바하는 또 배달하는 또 걔들이 또 따로 있죠. 여기다 떼주고 저기다 떼주고 나중에 짜장면 한 그릇 팔아갖고 5,000원 팔아가지고 나중에 남는 거 3,200원.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문 닫아요. 이 소상공인들도 다 문 닫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먼저 알자고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이제는 자유경쟁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뭐예요? 이제는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하는데 옛날처럼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고 아이디어 싸움을 해야 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무슨 시대가 왔다. 이제 이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라이크. 따라해서 라이크.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이게 오늘 사실 이거 다 하려면 한 5시간 해야 되는 강의인데 이게 라이크의 시대가 왔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기존 세대의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버려야 될 게 뭐냐면은 남 보고 사는 걸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요. 뭘 버려야 돼요? 남 보고 사는 걸 버려야 돼요. 그럼 남 보고 산다는 이 개념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 몰라, 내 마음을 잘 모르다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을 하는데 1번이 뭘까요?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픈 거는 여러분 지금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아느냐고 내가 계속 묻잖아요, 강의할 때. 여러분, 웰다잉 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죽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는가를 대묻습니다. 그게 죽을 때 돼서 알아요. 내가 이걸 진짜 원했구나. 그럼 여러분들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품 가방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애매하죠?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걸 몰라요. 지금 확실한 거는. 진짜예요. 왜인지 아세요? 명품 가방을 갖고 싶은 마음 강한데 뭐가 있냐면요. 남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라이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샤넬을 좋아해갖고 환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이 다 샤넬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나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샤넬을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뭐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그러면 또 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그 좀 조그만 차가 좋아. 난 진짜 집에도 차 대기도 좋고 엄청 좋은데 남이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그랜저 이상을 다 끌고 다니는데 나는 여보 무슨 차 사줄까? 그러면 나 조그만 차 그게 난 너무 좋아. 이 시대가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젊은 애들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나이에 그래도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가다가 너무 커가고 차가 들어봤고 댈 때를 댈지 못하고 길 가운데 세워놓고 내리고 막 이러면서도 난 저 차가 내가 좋아하는 건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진짜 좋아하는 건 나한테 딱 맞는 건요. 시장 가운데를 볼볼볼 기어다니다가 차 댈 데도 없는데 감다 낑기 놓고 난 내리면 난 주차하기도 너무 좋고 어머나 이 차면 딱 돼. 그리고 시내 다니는데 기름값도 너무 작고 한 10,000원만 넣어도 돼. 이게 라이크 아니에요? 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건데 실제로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리어카 가갖고 너무 좋은 거, 너 너무 마음에 든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2,000원에 갖고 가면 쟤 버려요. 이거 어떻게 사, 이거 좋아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남들하고 비교해보면 이걸 어떻게 사, 이거를. 그럼 누가 물어보면, 2,000원,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아니, 좀 비싼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 2만원인데 살려니까 2만원짜리인데 2,000원짜리보다 덜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2만원짜리라니까 이걸 살까? 이런 기분이 우리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뭘 갖고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못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건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뭘 갖고 싶다고 막 떼때리고 우는 애들도 우리나라 똑같아요. 얘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갖고 있으니까 지도 막 울고 이럴 수가 있다고. 근데 사주면 어때요? 얼마 안 써서 실증이네. 여러분 생각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실증 나나 안 나나를 보면 압니다. 신랑을 고를 나이는 지났지만 신랑을 고르는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맞나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면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걸 내가 가지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남자야. 근데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남보기에 좋은 걸 잠깐 갖는 건요 한 2달, 3달, 1년 지나고 나니까 저걸 내가 왜 가졌지? 저걸 내가 좋아한 게 맞나? 아무리 봐도 내가 좋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얘를 선택했지? 이걸 모를 때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제 돈 많이 벌고 그렇다고 하고 키도 크고 뭐 잘해줄 것 같고 다 종합 어디예요? 좌뇌가 선택한 거죠? 운의 쪽은 뭘까요? 감성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내가 여기다 진정 했는데 우리는 진정이라는 거를 좀 잘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가자고요. 애들은요, 애들 보세요. 요새 보면 미친놈들 많죠? 저것도 옛날 생각하면요. 아까 옛날에 우리는 이게 됐죠? 죄송하죠.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은요, 미친놈을 되게 좋아한다고요. 왜? 미쳐야지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좀 미친놈들이 많은데 나이 드신 분 미친놈은 별로 없죠. 우리가 말하는 그 미치다는 게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뭔가 하나에 꽂혀갖고 아니면 하나에 뭐가 미쳐갖고 옛날 우리 젊었을 때 그래 했잖아요. 이제 나이 드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BTS에 미쳐가지고 우리가 막 공연을 따라다니고 못하죠. 근데 걔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애가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돈 써요, 벌어요? 네? 쓰고 벌어요. 왜? 걔들이 가고 BTS 가고 찍어가지고 올린 유튜브가 뜬다니까. BTS 올려가지고 여러분 BTS를 여기 앉아가지고 난 BTS 좋아해요. 이게 뜨는 게 아니고 미친놈처럼 밤지 그 집 앞에서 따라다 걔 한번 찍은 거 올리면은 그날 대박 치는 거야. 근데 걔가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미친 짓을 해야 돼요. 일에 하나에 미쳐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나머지 인생에 뭐 미칠 일을 빨리 찾으세요. 나는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흥분되는 거는 저는 이런 강의하는데 굉장히 흥분돼요. 제가 강의할 때 서울 올라가도 참 1박 2일을 갔다가 한 번도 안 쉬고 거의 12시간 하고 왔거든요. 12시간 하는데 애들이 다 지쳐갖고 쓰러지는데 나 혼자 마지막에 되고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요. 교수님은 안 힘들어요? 그래서 난 한 2시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진짜로. 갈수록 힘이 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쓰러질까? 얘들은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막 하면은 신이 나고 그러다 죽으면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좋아하는 거는 표가 나요. 이걸 말하는 진정성이라 그래요.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유튜브 보고요. 돈 벌려고 달라들어서 돈 하나 못 벌어요. 보면.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돈 벌려고 달라들었다? 그건 아웃이에요. 왜? 기획을 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하고 돈을 벌어야지 어떤 놈은 좋을까? 밤새도록 좌뇌에서 여러분들 밤새도록 고민해갖고 만든 유튜브가 되는가 보시라고. 어떤 미친놈이 다 버리고 섬에 올라가서 혼자서 밥 해먹고 하는 걸 찍어갖고 올리잖아요. 헐 저런 미쳤다. 그 미친놈을 다 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진정성을 바라는 거예요. 이 운의 쪽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강의하는데 요만큼이라도 만약에 감동한다면요. 저 새끼 미쳤는갑다. 이래야 돼요. 그 미친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따라요. 좌뇌가 아니라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새끼 이거 하나 찍어주면 돈 벌겠지. 이런 게 계산이 아니고 그냥 나 좋아.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러면은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떤 쪽에 탁 가는 맺히는 게 젊은 사람보다 작은 거야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철제가 내 진짜로 움직이는 감정을 먼저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구나. 아, 이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야. 내가 참 어르신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아주 젊으니까 어느 날 과감히 집어 던지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나 다 때려치우고 이거 할 거야.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젊은 애들은 그러면요. 저 새끼 미쳤군 하면서도 우리가 다 하는데 어른은 그거 못 하잖아요. 왜? 집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버리라는 말로 자꾸 오해를 해요. 내가 무슨 강의를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포기할 줄 알면 돼요. 그 포기를 못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더 하고 싶죠. 안 되는 겁니다. 품위 있게 하면서 미친 짓도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를 버려야 뭘 버려야 품위를 버려야 여러분 유튜브에 뜬다니까. 미친놈처럼 떠들어야지 그 뜨고.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지 말고 진짜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저절로 돼요. 이게 이 시대예요. 응? 아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셀프리서는 나부터 찾아라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 뭐 조금만 이건 넘어갈게. 이거 하려면 이제 시간이 이것만 또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셀프리더십은 어디냐? 이쪽입니다. 과거에. 이걸 현대화 시켜야 됩니다. 과거에 뭐였어요? 신원서판이라 그랬어요. 저 신원서판이라고 제가 인문학 할 때 한 말씀드렸는데 신원서판이 뭡니까? 예전에 우리가 대기업에서 채용 기준이 신원서판이었습니다. 뭘 봅니까? 몸을 보고 채모라 그래요. 몸과 용모를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뭘 보냐면 용모가 단정하고 이래 됩니다. 저렇게 막 면접 보는데 이런 식으로 막 후레하고 입고 오면은 바로 탈락. 여기서부터 막 청바지 입고 이것도 탈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눈은요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러 오는데 스레빠 질질 끄고 와서 저 지금 스레빠 신고 강의를 하지만은 안 보이니까 다행인데 이게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냐면요 용모를 보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봐요? 바로 우리는 이걸 예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라고 봤기 때문에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옷을 조금 잘못 입거나 그래서 이 용모를 예전에는 남한테 보이는 용모라고 했으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용모, 내가 좋아하는 내 개성을 갖다 나타내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걸로 혁명이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똑같은 인간들을 갖다가 전부 다 난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보면 웃기죠, 여러분. 지금 눈을 보세요. 전부 다 면접 보는데 여기다 레벨 하나 달고 양복 딱 입고 까만 양복에 딱 이렇게 해갖고 머리도 쫙 해갖고 쫙 2대8로 넘겨갖고 쫙 해갖고 쫙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자기소개 해보세요. 저는 엄하신 아버지와 훌륭하신 어머니 밑에서 3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걸 하면서 뭘 뽑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자기소개서 쓰는데 우리나라처럼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외국엔 전부 다 미국 같은 데는 자기소개서 쓰라면요. 저는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뭐를 좋아하고,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컴퓨터에 미쳐서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우리는 뭐예요? 관계를 되게 중요해요. 관계 심리학이라니까. 전부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제일 먼저 신이죠. 몸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몸과 정신. 그래서 여기서 뭘 중요하냐면요. 몸에서 뭐가 보이도록? 내 정신이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나타냈을 때 그냥 몸을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고 보일 수 있으면 된다. 또 신언이죠. 말은요. 이 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소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말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언변, 말재간. 옛날엔 처음에 이걸로 과거 시험에 인재를 등록했다니까요. 첫째 뭐예요? 몸이 올바르고, 자세가 올바르네. 예의가 바르네. 그리고 어때요? 말을 하는데 말에 힘이 있고, 소통이.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뀌었죠. 뭐예요?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고, 이게 소통이잖아요. 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런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소통도 바뀐 거예요. 이제 소통의 리더십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서입니다. 서는 뭐죠? 글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글씨가 요새는 보면 유튜브예요, 사실은. 글씨는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는 건데, 글씨는 표현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바뀌었다. 글씨만이 아니에요. 왜 글씨로 씁니까? 아니, 글씨는 나는 악필이에요. 악필인데, 글씨를 보고 뭐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남한테 표현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글씨뿐만이 아니고,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고, 유튜브로 표현해도 되고, 영상으로 표현해도 되고, 이제 바뀐 겁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나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판입니다. 이 판단력이죠. 그래서 이 판단력은요, 항상 뭘 따지냐면 요새는 그냥 판단력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판단력이 아니라 행정능력이나 이런 걸 따지는데, 요새는 위기의 리더십. 뭐예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무슨 일이 만났을 때 네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코로나 사태 때 너희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평상시에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판 싸움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큰일 났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서 뉴스 보다가 재밌습니까? 지금 뭐 청두에 있는 미국 영사관이 폐쇄되고 뭐 미국에 있는 중국 영사관 폐쇄되고 이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 한거 낑기가지고 저거 구경할 지금 입장이 아니라니까. 좀 있으면 우리한테 뭐 할까요? 좀 있으면 우리한테 네 어느 편이 하고 반드시 물어온다고. 그때 지금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요, 아예 이쪽다, 이쪽다,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바로 들이댄다고. 똑바로 해, 임마. 어디야? 이거를 지금 빨리 결정 안 하면 우리나라 죽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삼성, LG한테 바로 들어왔죠. 너 지금 화웨이 거 쓸래, 안 쓸래? 중국에서는 알아서 처신하기 바란다. 미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쓰면은 알아서 해라. 그럼 우린 뭐라 할까? 우리는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쪽 유럽에서도 뭐래요? 한국은 도저히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계속 나오는 거야, 뉴스가. 그럼 우리는 지금 애매하죠? 이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위기잖아요. 이 위기 때 판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죠. 이 위기 때 지금 외교 라인 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이제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외교가 지금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 보면 한국은 지금 박쥐입니다. 박쥐. 이때는 이렇게 했다, 저때는 저렇게 했다. 중국도 박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돼요? 계속 한국 질들이게 하는 거예요. 사스 때 한번 막았다가 요번에 여러분 근데 뉴스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 뉴스 봤어요? 오늘 아침 뉴스? 아침 뉴스 뭐라 그랬어요? 중국이 드디어 한국한테 장하성이가 왔잖아요. 비자 발급 시작한다 그랬죠? 당근 준 거예요. 당근 준 거예요. 뭐야? 이때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싸울 때 한국한테 비자 너한테만 열어줄게. 우리한테만 연 거예요. 살짝 열어가지고 너가 어떻게 할래? 물어본 거죠. 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보면 뭐랄까요? 너가 어떻게 하는가 또 보자. 이렇게 딱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덩금 받아먹었죠? 받아먹으면 미국이 딱 뜨대요. 우리, 그럼 양쪽 다 받아먹고, 어떡할래요? 얘한테도 돈 받고 얘한테도 돈 받았는데 나중에 어느 편 들려면 어떻게 돼요? 도르죠? 그러면요. 2배 물러줘야 돼요. 이런 지금 아주 위장식인데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북한이 어쩌고 북한에는 또 한 놈이 가갖고 코로나 옮겼다고 난리치고 앉았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는 또 그거 물어달라고 하면 또 물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건 무슨 한국은 북치고 장구 치고 맨날 그래갖고 지금 서울에서는 집 가진 놈이 봉이냐고 또 난리치고 있는데 그거 세금 올라가고 세금 잔뜩 올려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북한에 줬니 안 줬냐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가운데 낀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위기입니다. 판단력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가 아니고 여러분 집에도 이런 위기가 닥칠 수 있고 여러분 몸에도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이걸 처신해갖고 판단을 제대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요 외교 라인이고 뭐고 이런 판단을 제대로 해갖고 우리나라 앞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전부 다 판사 검사들이 다 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판결만 하지 이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옛날 플라토닉 정치를 누가 하라 그랬어요? 철학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철학자는 뭐예요? 생각을 깊이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국가를 맡으면은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 이 판단력 춤에도 법무부 장관도 전부 다 판단력, 검찰총장 전부 싸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검경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를 전부 다 국회의원의 반 이상이 지금
법관 출신들이 많고 이래서 이런 게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내가 위기를 닥쳤을 때 어떻게 이걸 끌고 가냐. 지금 여러분들 위기예요. 자, 이 국가 위기 문제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년인데다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위기에 아니에요. 예, 애들은 막 치고 들어와서 얘들이 이거 갖고 난리치고 왔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다 땅을 붙일지 어정쩡하고 우리가 지금 국가 위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지금 동굴에 갇혀 있어야 되냐? 나와야 되냐? 이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그 대학 강의를 했습니다. 대학 수신제가 치고 평 천하 맞습니까? 결국 우리는 셀프 리더십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수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수신이 안 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고 수신, 집구석도 하나 못 다니면서 뭘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난리인지 정말 아이러니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뭐 나와서 보면은 지금도 뭐 이런 얘기를 뭐 우린 방송 아니니까 하지만은 그 사람들 뭐 장관 후보자들 우리가 뭐 합니까? 청문회 하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청문회 해갖고 아니다 하면은요, 장관 안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을 어차피 청문회 해갖고 할 사람을 막 이렇게 해놓으면 안 해야 돼요. 이걸 왜 안 해야 되냐면 너무 흠집을 내가지고 장관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거 존경하겠어요? 아니, 장관이 전부 다 보면 지금 전부 다 집 몇 채씩 갖고 있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애들 학교 간다고 좋은 데 한다고 전부 다 불법 뭡니까? 주민등록 이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학력 위조도 엄청 많고요. 아니면 돈 떼먹고 지금 정가가 수십 건 있는 사람 많고요. 이런 사람들 아예 모른 척하고 그냥 해놓으면 우린 모른 척하고 믿기나 하던데 전부 다 청문회 하니까 어떻게 까발리다 보니까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장관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고 대통령들도 나가고 짓듣고 쌓아가지고 전부 다 보면 상책이 투석인데 나라를 어떻게 이끕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는 저는 청문회는 비공개로 해라. 너희끼리 싸우든 지랄하든지 해갖고 결과만 얘기해라. 결과, 저놈은 이래서 장관이 안 됐습니다. 아니면 결과, 저놈은 이래갖고 조금 흠집이 있지만 이 정도는 장관을 시켰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편한데 생중계하고 이러고 어제도 뭐 사람들 본다고 난리치고 어제 그게 유튜브에서 1등 했더라고. 박지원 그 사람 하는 걸. 그걸 왜 우리가 하루 종일 뒤다봐야 됩니까? 그 사람 거를. 이건 방송이 차라리 이런 강의 듣는 게 안 나요, 국민들이? 그럼 뭐 한다고 그런 걸 가지고 하루 종일 듣고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이 슬슬로 수신할 수 있으면 제가 치고 편천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8.5에 나오죠?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셀프 리더십은 뭡니까? 나한테 내가. 모든 리더는 나부터 이끄는 리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의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나부터 나오는 거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냐. 제일 먼저 오늘 했던 건 뭐예요? 셀프 리더십의 전체 개요예요, 사실. 그 개요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나를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되고 나를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갈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바꿔야 되고요. 이 바꾸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는 강의를 못 하겠는데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하겠지만은 목표를 갖다가 몇 가지로 나누냐. 영어로 한번 볼까요? 목표. 영어 아는 사람 다 보세요. 목표. 뭐죠? 여기 쭉 해놨는데 뭐 있나? 여기 하나 놨나? 뭐예요? 골은 해놨고 또 응? 골 또 오브젝트 또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들어서 미션 그 다음에 비전 드림 이게 다 꿈이에요. 이 꿈들이 엄청 많죠. 골 오브젝트 뭐 미션 비전 뭐 드림 이게 꿈이 이렇게 이게 많은데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골이라는 것은 제일 앞에 거예요. 제일 앞에 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 넣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당장 해야 될 거는 골입니다. 오늘 골을 못 넣으면은 져요. 그래서 골을 넣어야 돼요. 오늘 당장 골을 넣는 게 이게 바로 눈앞의 목표고요. 미션이라든지 하는 건 미션 같은 거는 조직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목표라고 얘기한다. 목적이라고 하면 돼요. 목적. 이 미션을 목적이라고 보통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은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부를 하는데 목표는 있어요. 뭐 서울대학교 가겠다. 목표죠. 근데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미친 거예요. 왜? 목적이 왜 없어요? 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가래서요.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너 뭐 될래? 공무원이 목표입니다. 공무원. 꿈이 뭐야? 공무원이에요.
무슨 공무원 할래? 몰라요. 애가 경찰 할래?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 하여튼 공무원이에요. 왜? 엄마가 되래요. 그럼 미션은 뭐예요? 엄마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은 목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목표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되려는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나를 이끄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가는 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강사를 해야 됩니까? 왜 강의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왜 이런 강의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죽어야 되냐. 저는 목표가 확실합니다. 저는 잘 죽으려고 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 목적과 제 목표는 확실하게 나는 굳혀놨습니다.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후회 없이 죽고 싶다. 이게 내가 강의할 때 꾸준히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지 않는 일은 안 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납니다. 내가 왜 들어온 인간 만나고 하루 종일 속수 가야 됩니까? 안 만납니다. 누가 오는데 난 그 사람 싫으면 난 도망갑니다. 내가 급해서 어디 갑니다. 가뿐입니다. 왜 그 사람 만나고 하루 종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돼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은 좋아하게 만들면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가끔 오면요. 난 좋아하려고 합니다. 좋아해 집디다. 왜? 가끔 내가 좋아하니까 뜨거운 사와요. 더 좋아집디다. 그래서 내가 안 되면은 자꾸 이게 바꾸는 거예요. 뭐? 내가 좋아하든지 안 되면 좋아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면 귀찮아도 내가 또 그 사람 좋아하게 만들면 이게 자꾸 만들어지다 보면 아웃라인이 커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혁명이라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한다. 이 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명사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명사는 뭡니까? 선생님, 이거 미친 겁니다. 내가 맨날 여러분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될래요? 강사요. 이게 무슨 꿈입니까? 강사가 꿈이면요. 강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는데 절대 놉니다. 그래서 앞에다 수식을 붙여야 되라 했죠. 뭐예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사가 됩니다. 제가 유튜브 앞에다가 뭐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앞에 쓴 뭐라고 했는지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들은 알 건데. 내가 앞에 항상 강의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웰다인과 인문학 강사입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나도 캐치프레이드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내 목표와 내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뭘까 하면은 강의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 내가 만약에 돈을 버는 게 목적이면 뭘까요? 저는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벌는 강사가 되고 싶은 조원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빵빵하게 안 눌러주는 놈은 듣지 마라 이 새끼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그건 내가 확실하게 해줘야 돼. 그걸 확실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냥 나는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로 세상을 바꾸는 훌륭한 강사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 목표가 딱 정해지고 나면요. 이걸 왜 하려는가가 내 동기가 돼야 돼요. 나는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할까? 나는 이게 정말 좋아.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셀프 리더십의 기본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남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다 엄마가 원해서 내가 한 겁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이 신랑이 원해서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원해서 하는 거 더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분명히 내 기준을 갖고 내가 이끌어가는 방향을 내가 설정하는 겁니다. 자전거에는 바퀴가 2개가 있습니다. 맞나요? 앞바퀴와 뒷바퀴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앞바퀴는 핸들이 있어갖고 방향을 설정하고요. 뒷바퀴는 우리가 자전거를 누르면 추진력을 만들어내죠. 이 두 바퀴 중에서 어느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응? 둘 다 중요하죠? 어느 게 그래도 좀 나을까요? 네, 앞바퀴가 중요합니다. 앞바퀴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오른 방향으로 가면 뒷바퀴가 조금만 힘주면요 빨리 추진하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요 뒷바퀴가 갈수록 멀어집니다. 갈수록 잘못 갑니다. 돌아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뒷바퀴보다는 앞바퀴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내 셀프 리더십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앞바퀴만 해줍니다. 앞바퀴의 방향을 틀어주으니까 뒷바퀴는 누가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휘줘야 됩니다. 방향만 딱 설정해놓고 그래 나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어 하면은 열심히 휘젓기만 하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 도달해 있는 데가 아름다운 데가 돼 있을 거다.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셀프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남을 이끄는 게 아니고 나부터 이끄는 거예요. 나부터 잘 이끌고 난 다음에 누가 남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을 갖다가 탁 함양하면요. 이걸 갖다 셀프 리더십은 그래서 가장 큰 핵심 단어가 뭐냐 따라해보세요. 솔선수범. 셀프 리더십은 솔선수범이 가장 기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해가지고 남들이 날 보고 따라오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끌 생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여러분을 끌고 갈 생각이 없다고요. 여러분을 다 끌고 가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난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살면서 날 따라오면 좋아요 하면서 자꾸 손짓을 하면 여러분들이 곁에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는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요 팔로워가 생겨가지고 24만 명이 날 보고서 나 저렇게 살고
살고 싶어. 그게 저절로 되는 거지. 내가 따라와 이 새끼들아 이러면 안 따라와요. 왜? 니 나가 이러면서 딴 데 가버려요. 이게 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아무리 내가 원해도 남들이 안 따라오는 시대고, 여러분 보고 내가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